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편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삼성 하이닉스는 오히려 50% 미만을 살 것 같아요. 안 사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요. 5월에 부도 때 사기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선 조심스럽게 아까 봤던 대로 조금 한 30에서 40%까지 좀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식을 볼 때는 짧으면 1, 2주 길게는 6주 정도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1년이 짧듯이 생각보다 실적 발표도 짧아요. 세 달에 한 번 본 실적 발표인데 가만히 보면 실적 발표를 한 달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달 실적 발표하고 한 달 치면 또 실적이에요. 그럼 저는 같은 경우 지원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는 관점을 조금 보셔도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이 약간 눌림의 찬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SK 하이닉스로 쏠리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밤새 미국에서 이제 UPS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석을 좀 아주 공격적으로 한 내용이 있죠. 오늘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을 건데 우리 이제 제3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밤새 무려 20% 정도가 올랐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IB를 미국의 주요 IB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가격을 한 $100, $1000 이상까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UPS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LTA 우리가 말하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려고 하는 반도체 가격을 고정거래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하는 거 말도 3에서 5년 정도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UPS는 마이크론이 향후 세계 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마이크론 어제 전까지만 해도 어떤 거였냐면 26년도하고 27년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28년도나 29년도는 사실은 지금 영업이익과 속도에서 10에서 20% 이상 디스잉을 많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의 기관들이 보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 4조 400조 6모 300조 이것도 전부 다 26년 27년까지입니다. 28년에 대해서는 되게 네거티브예요. 물론 거기까지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은 근데 UPS는 밤새 마이크론을 26년 7년 8년도까지도 주당 EPS 그니까 EPS 주당 순이익을 $100 이상이 전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출력 모델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치지가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무려 $1600 정도의 목표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마이크로의 이익 성장을 감안해 가지고 마이크로의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방식을 기존에 보통 애널분들이 인어 현금 흐름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앞으로 FCF라 그러는데요. 기업이 앞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성수를 꼽혀 가지고 적정 주가 목표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걸 SOP 방식이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반도체가 있잖아. 얼마 전에 SK증권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PR 기준으로 붙인 거랑 똑같아요. 주가 수익 비율로 변경해 가지고 만약에 밸류를 평가해 보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밸류를 평가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들일 피라 그러는데요. 기업의 절대적인 이익을 가지고 밸류를 평가하면 $1600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나 똑같아요. 그러면 국내 모청권사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3배를 적용을 했고 13배를 적용하니까 여러분들 50만 원 목표가 나본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0배 초반 정도를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300만 원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게 이제 약간 많이 매칭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쪽으로는 왜냐면 하이닉스가 마이코인에 조금 더 가까워. 어떤 게 공통점입니까?
반도체만 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반도체만 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하인세가 많이 좀 반영된 것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이야기 안 했는데 어제부터 미국에서 올란도에서 반도체 패키징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패키징 박람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지금 미래 반도체 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열이잖아요.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패키징의 기술을 선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강화빛을 이용한 CPO라는 패키징 기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향후 반도체 패키징 후공주의 메인 트렌드인데 하인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니까 열 관리를 필요한 뭔가를 준비한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많이 좀 몰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심숭생숭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이 반도체 투터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정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올라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이와 올 때마다 똑같은인데 한 삼자 한스 사야 됩니까?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럼 언제 사면 좋습니까? 나눠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나눠서라는 기준이 여러분이 헷갈리실 건데 주가의 위치를 보지 마시고 주가의 힘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힘이 뭐냐면 이거는 힘이에요. 법원에는 힘이고 이거는 신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사라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고정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어떤데? 신고가 장세에서 신고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리 예산해서 5만 원짜리가 10배 났으니까 50만 원, 5만 원짜리가 30만 원인가 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너무 빠르다 싶으면 항상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리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일주일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일주일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가정이에요. 내가 이 일주일 동안에 좀 갑자기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팁을 딱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렵지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월봉이고 제가 말 오랑 외우세요.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오주선을 지지하면 이거는 강세예요. 그럼 그거는 일본 관점에서는 언제 사이 되냐면 무조건 5일선이라 해가지고 5일선 전후에서 5일선 전후나 5월이 깨졌을 때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좋은 주스니까 사놓고 기다리지 이렇게 하는데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일수록 싸게 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정확하게 내가 주식을 이런 자리에서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주가 생각보다 내가 사는 평균 가격보다 그게 평균 가격이 뭐냐면 남들이 갖고 있는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우리는 5월선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서는 굳이 내가 비싼 돈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투자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번도 못 샀어. 그거는 조금만 시간 내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이 다 이 시간에 경제원탑에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붙어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떠 있으면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보다도 제일 관심 있는 것 같다는 제 지표에 침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데 오늘 16종의 단일 종목 ETF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2개 정도는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보게 되면은 ETF는 우리가 주식수가 아니라 자수라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삼성자산운용이 이제 코덱스입니다. 그 다음 타이거인데 제가 2개를 봐봤어요.
그 삼성자산 운용은 지금 순자산이 1조 정도가 되고 하니스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수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돈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게 변동이 되게 커죠. 여러 매체에서 보셨을 건데 이런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근데 100%가 전부 다 본이 아니라 레버리지는 어디 갔어요? 이 레버리지다나 두 배짜리란 말이죠. 레버리지는 무조건 선물을 집어넣게 돼요. 선물. 그래서 구성 종목을 잘 보시면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구성인데 하이닉스 본주가 49,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주식 선물이 58% 들어가요. 그래 선물이 들어가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뭐죠? 배수가 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번통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금은 러기는 게만 몰빵했네요. 현금이 하나도 없군요. 이런 관점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ETF를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ETF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선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적차 그런 거 어렵게 볼 필요 없고 똑같은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7,000원 하한가를 맞으면 얼마가 내려가죠? 30%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매수한 금액이 7원이 다시 10,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30%가 오르면 10,000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7에서 30%가 오르면은 371이니까 9,100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7원 30% 내려갔다가 다시 내 본전이 되려 그러면 정확하게 43%가 올라야 돼요. 그게 이제 본주 기준이고 그럼 레버리지는 43에다가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레버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차피 파생 상품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 다음에 ETF가 마지막 글자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ETF예요. ETF를 풀어드리면 에티어치가 갑자기 생각 안 되네. 주식관계정 펀드예요. 펀드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들고 있으면 내 돈이 나가요. 언제연 보수 기준으로 2%가. 그래서 ETF는 투자하는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무서운 게 본주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본주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선물까지 우리가 하인지스 선물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고 그냥 제가 볼 때 사인지든 삼성전자든 내가 진입한 시점에 최소 10% 이내 제가 생각할 때는 1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크니까 삼성전자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게 30만 7천 원에 샀는데 내가 틀렸을 경우에 이 본주 기준으로 손실을 보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은 30만 37만 7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3,700원입니까? 그럼 3만 주도 계산하면 28만 원,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내가 30만 7천 원 기준으로 매수한 삼성전자는 주식 기준으로를 10%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아까 이 친구는 얼마가 손해가 날까요? 20%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있어 가지고 물론 삼성전자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에 10%를 물린다 하더라도 이게 죽는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는 뭐냐면 내 본주를 매수해 가지고 한 2일이나 3그레일 중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점에서만 저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를 단타 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든 하인선즈 간의 이 종목의 시세가 어느 정도 눌림을 보여 가지고 눌림을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단타를 치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정고점을 끌고 그래야 수익이 10%, 20%가 아니라 50에서 60%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 갈 때는 이런 구간 있잖아요. 물론 결과론이지만은 이런 구간에서는 ETF를 팔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긴 구간 있잖아요.
변동성이 생긴 구간에서는 ETF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수익을 내는데 생각보다 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본주 꾸준하게 기초 자산이에요.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축소됐을 때는 같이 들어가시고 변동성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ETF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장중에 나는 3에서 5% 타치는 사람이야. 그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변동성 그게 아닌 분이라면 모두 그러니까 삼성이던 하이닉스를 내가 매수하고 한 3일 내 최소 5에서 6% 이상 수익이 나는 방식으로 매수하신 분 매수하시는 분 기준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에서 5% 또는 3% 너무 작다. 5% 정도 또는 10%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빠졌을 때 이평선에 사가지고 하루 만에 5%를 묻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5%, 10%를 그게 아닌 경우는 이틀, 3일 때에 걸쳐 가지고 5에서 10%의 어떤 수익을 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20%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0에서 20% 살려 그러면 당연히 빠졌을 때 매수, 붙었을 때 매수, 두세 번 나눠서죠. 그럼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내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300만 원짜리 하이닉스를 못 산 거를 약간 27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 뭐예요? 세금도 없어요. 지금 세금도 없기 때문에 단타를 쳐도랑 5인데 여러분들 100만 원에 1,800원 안 나가요. 그렇죠? 180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유동성도 충분해요. 1억 5천주 정도만. 대신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라는 관점에서선 지금 말씀드린 모두 그니까 본주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본주를 내가 분할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ETF로 분할 매수하시고 본주의 장중 변동선을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분이라면 딱 그렇게 단타만 그렇게 정리하시되지 이거를 이두주도 아니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야만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오늘 삼성 하이닉에서의 ETF 한 종목을 좀 보면 되거든요. 반도체 탑10 ETF 타이거 건데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39,650이잖아요. 잠깐 좀 볼게요. 39,650이면은 제가 39,650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미래셋의 타이거 탑시 당연히 이제 삼성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보시게 돼. 이제 ETF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트리맵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은 높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 한미 반도체, DB텍, 리노 이오테크닉스, 오닉 아이피스, HPSP, ISC 솔브링 이렇게 있죠. 참고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살아남은 게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일부 개별주들이 남아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코리아 스키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강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여기서 위노고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르더니 오늘은 우리가 속지 말할 때 아작이 났어요. 박살이 났다는 거죠.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놓고 나서 그릴 걸 보면 기간이 많이 팔았겠죠. 안 봐도 보이죠. 보시면 금융투자들이 먹으면 쉽게들 보이잖아요. 그랬을까 생각해. 다 투자할 거예요. 리동급 금융투자. 그랬을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닉 IPS도 보시게 되면은 대포 다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누구? ETF, 펀드 단타 쉽게 말해서 반도체 소부장 ETF 팔아서 코스닥, 코스피, 삼성전자, 하인사 종목 ETF 매수한 거죠.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리 계속하게 되면은 이런 것만 종목인 게 아니라 어제 많이 간 것 중에 뭐가 있었죠? PSK 같은 종목 있을까요? 만약에 전공전 같은 종목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봐도 뻔해요. 다
금융 투자죠. 이놈식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 장점이 많이 오른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에 관심이 워낙 단일 종목 삼성하이닉스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아마 근데 이게 당분간 끝날 같지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볼 때는 요거의 어떤 반사이 때문에 오히려 멀쩡한 반도체 소부장 멀쩡하다 말은 좀 그렇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은 차익 구간에 좀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꾸로 한 번 더 다시 반문을 한다면 두산 테스나인데요. 반문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관련주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삼성하이닉스 ETF가 내려가야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돌고 돌면은 어떤 겁니까? 이야기적으로 오늘은 이게 아니라도 오히려 삼성 어쩌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급 블랙홀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애곡하고 착수 효과를 부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과 하이닉스 쏠림 자체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53%잖아요. 그래서 8,400원 결과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였고 좋게 말하면 수급 블랙홀 나쁘게 말하면 이 두 개가 치소를 착시했고 시장은 어쩌면 아까의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다시 8포인트 밑에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소부장의 약세 제가 굳이 하나 마이콜 이런 거 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부장의 어처구니 없는 약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 종목 ETF의 상장에 따른 수급이 뺏긴 거 볼 수 있고 한 번만 더 곱씹어보면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삼성하이닉 오버수 슈팅 이유를 빼고 났을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좀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삼성하이닉스에 편승할 것이냐 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6월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굳이 반도체를 선택하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피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일부 종목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좋은 수익률을 보일 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반도체 종목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종목만 가지고 팽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또 종목 중에는 또 파도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많이 각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를 움직이는 그걸 자체가 물론 제가 좀 볼 수 있긴 있는데 기판 쪽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런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어렵게 가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간단하게 굳이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돌아가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눌렸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도체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후반부에 잠깐 다시 나눌 내용인데 지금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말라 반도체 전공전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테스 유진테크나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은 실적 발표 이후부터 조금 소원해진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많은 종목들이 KC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주가 급등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5월 중순부터 사실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쪽으로만 삼성만 보시면 보시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매수한 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률 게임 매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아무리 비싸도 기판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기판이 FCBJ 쪽이라면 앞으로 볼 게 실권 포토닉스라든지 CPU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코리아 스키트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볼 때 또 TLB라고 있죠. 이것도 기판인데 TLB는 이게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제가 조금 간과를 했던 미스테이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워낙 이제 유상증자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니에요.
로보티즈 유상 정자할 때는 같은 그림으로 본다면 사실 유상제 이슈가 별로 이슈는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비코도 유무상 정자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유부상 정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희소군이 있을 뿐이고. 근데 그런 거 빼고 나면 어찌 보게 되면은 반도체 기판이나 또는 반도체 후공증 패키징 쪽이 가장 좀 유망하고 그 다음에 펜스 쪽도 나쁜 건 아니에요. 페리수 나쁘진 않는데 뭐 최근에 저전력 반도체 이슈도 많이 나오죠. 그런 쪽으로만 조금 봐야 되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I라든지 안 가는 건 주도 안 갑니다. DI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랜드 쪽에서 뭐 엑시콘이나 뭐 유니셈이나 이런 쪽은 아마 조금은 주말을 쉬면서 이제 키옥시아 주가 급등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가 조금 추춤되는 게 있거든요. 꽤 어렵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삼성님 한서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 핵 추진 잠수 관련 언급이 있어 가지고 조선주가 어제 좀 움직였는데요. 조선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5대 종목의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LNG 선의 강자가 010140. 삼성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이고 그냥 차트를 바라보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있을 거고. 그렇죠? 하나오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HD 핸드넥의 기업이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네 개 메이저요. 한 4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한진이나 뭐 나머지 좀 작으니까. 근데 약간 이제 조금 바닥을 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이 처분은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 뭐 핵 추진 잠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 다음에 미국 관련돼서 이제 군남 프로젝터 협력도 마찬가지고 또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CPSP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카운트다운이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은 6월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들어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HD 한국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팀코리아를 짜서 3월 초순에 입찰서를 냈었고요. 이제 그 대망의 최종 1차 우선협 우선 대상자가 6월 중하순에 지금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자체도 시장 관점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의 조선이 이제 고객 독일의 티센 그룹 국가 입경 경쟁장 입찰을 해서 수주를 바르지 않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뭐 캐나다 정부에서 판단한 부분이고 또 예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 나올 때 이번에도 이제 그 물을 먹었잖아요. 우리 작년도에 호주 쪽에서 물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 먹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로비라든지 했냐면 군사가 원래 로비가 많아요. 로비스의 출발이 보통 군사 아닙니까? 군수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독일들이 로비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도 그냥 여담여기도 그냥 길바닥에서 나오던 이야기대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만약에 한국으로 준다면 뭐 다른 옵션을 요구할 수 있다. 옵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 캐나다에다가 뭐 자동차 공장이라서 치워주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는 한미 이제 상호협정 군사하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이제 방위협정 그것도 좀 손해야 될 게 있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3,500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있죠. 대미 프로젝트에서 풀려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이에 관계는 얽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한이 다가오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하나오션에서 캠2에서 준비하는 게 도산 안창이거든요.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이 장보고 3도 지금 3개 큰 건데 요거 말고 도상 안정원급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막판 공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한 관점에서는 조선주 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수 있는 분위기는 좀 가져간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좀 주목해볼 조선주 탑픽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2개죠.
딱 두 개 기업인데 하나가 이제 HD 핸디 중공업이겠죠. 사실 주가 우리가 쭉 볼 때 주가가 제일 이쁜 게 대장이에요. 너무 주식을 어렵게 하면 끝이었고 물론 저도 전문가입니다마는 사실은 주식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누가 감각이 좋나가 가장 가정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주가가 답이에요. 어찌 보면 주가가 탄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얘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에 HD 현재 중공업은 다른 조선보다 많이 갔을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분석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AI가 모든 거잖아요. 그죠? AI 데이터 센터형 엔진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HD 중 같은 경우도 HD 그룹 자체가 하나 그룹보다는 조선의 수직 밸류 체계를 완전히 갖춰놨지 않습니까?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했던 이슈가 1월 달에 1월 말 정도에 중형급 배를 만들던 미포 조선을 흡수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100% 자했고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HD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HD의 아버지 한국조선해양나 현대중공까지 다 수직 계열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힘센 엔진의 그 매출 비중은 아직은 10%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이제 그때가 4월이었나요? 미국의 에이프릴 4월 6억 정도 납품한 게 있지 않습니까? 4월 달 정도 그걸 호음이기 때문에 현중위는 현중위대로 가장 탑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중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캐나다 수주 잠수함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 단독 아닙니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오션은 어쨌든 간에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뭐냐? 어쨌든 조선 44가 전부 다 1분기 실적은 여러분들 다 잘 나왔습니다. 이 분기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단 말이 그런 게 왜냐면 그거는 조선 관련 영상들 잘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이 2020년 중반을 거치면서 조선의 수익 인식 방식이 완전 바뀌어 있잖아요. 수주하면은 이제 앞에 많이 당겨요. 앞에 많이 당긴다고. 쉽게 말해서 매출 인식 시기를 옛날에는 뒤로 많이 당겼고 그래서 좀 애널 표현으로 헤비테일 방식꼬리가 두툼하다. 지금 헤드가 뚱뚱해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 바탕하게 되면 실적은 좋은 거고 결과 조선주는 실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실제 기본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오신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캐나다 수주 잠수가 가장 큰 하이라이터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매도 분석을 해봤는데 다 죽었어 애들. 제가 공매도 분석을 할 때 평균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날짜가 맨 왼쪽이고 한 반 두 달 정도 기준으로 공매도 잔량의 평균 매도가 최고가가 13만 4천 원 정도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생각보다 공매도 비용 자체가 별로 많이 안 줄기 때문에 투자자별 동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나 슈커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좀 보시고 만약에 보시는데 끌고 간다면 지금 현대군중업이 신고가잖아요. 얘도 신고가로 끌고 가야 돼요. 신고가가 15만 5천 원이면은 그 이상까지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자재주 중에 좀 좋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기자재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엔진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수모선 기자 가지고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조선 군남 협협정이라든지 MRO 사업이 구체화되게 되면은 HD 핸디 마린 솔루션하고 하나 엔진 정도가 제가 바라보는 소부장 쪽이에요. 소부장으로 마약인 좀 그렇고 그러니까 메인 우리가 마라 선박을 완전 100% 건자하는 회사가 아닌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고 아까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하나 엔진은 똑같이 저기 현재 중공급의 힘셀 엔진처럼 데이터 센터용 엔진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MRO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갈 때 갔던 잔잔한 예를 들어서 세진중공업, 현대엠스 HJ중공업 또는 기타 많죠. 대양전기공업, K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 조선 업황을 보고 들어온 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6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느치 SDI를 먼저 추정을 하는데 SDI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다가 조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난 5월 초중순 정도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부터 많이 미끄러진 게 없잖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건 사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포드라는 놈들이 미국의 놈이라 해도 돼요. 포드인이 자석들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 말고 ESS 쪽을 되게 강화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포드모터가 무스탄의 포드가 실제적으로 ESS 관련된 사업이 이제 조금 항비전을 재면서 주가가 많이 치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SK랑 하던 것도 많이 엎었고, 근데 여기 이제 얘네들이 ES 들어가는 이제 LF 배터리 같은 경우 포드는 원래 중국의 CATL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즉 간접적으로 자동차 미국, 중국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게 여차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많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확하게 5월 14일 예정되어 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LG솔도 가만히 봐보시면은 시장에서 딱 바라보는 거는 미중 정상회담아 무장 중세만 어떻게 끝났죠. 아직 정확하게 깔끔하다 말도 없고 이게 끝났잖아요. 근데 시장 일가에서는 이런 전쟁 종시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중국을 강력하게 규제할 줄였더니 인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핵심은 뭐냐면 리쇼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중국을 규제하는 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핵심인데 그게 조금 수혜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조금 밀렸던 거예요. 밀렸는데 밀린 거 치고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엔즈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재료를 떠나 가지고 언데를 보면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잡을 친구가 필요한데 기준은 결과적으로 기성전 SR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S다이를 63만 원 정도라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S의 어떤 트렌드는 바뀐 건 아닌 거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국민성장펀드는 사실 펀드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 보거든요. 한 7억 정도가 20분 완판됐죠. 2차도 할 거고.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펀드고 우리나라의 장기적 그림은 국민성장 관련해서 민간 75조, 정부 75조를 5조를 만들어서 무려 한 150조 원을 향후 5년 이상의 투자 기간 동안 AI 반도체라든지 2차진 쪽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는 관점에서 ST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ESS의 속도를 계속 강화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져서 잘 안 보시는데 정확하게 6월 달부터 S라인은 SPB5를 북미 쪽으로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4월 달 SDI의 주가 급등의 첫 번째 트리거였어요. 그 주가가 빠지니까 모든 이벤트 잊어먹는데 삼성 SDI의 강형 배터리 ESS 강형 배터리 브랜드 SB가 삼성 배터리 박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왜 연말에 예정된 게 SPB?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부터 지금 북미 쪽에서 납품될 게 SBB1, 5인가 1, 7인가 그래요. 그러면 걷고 놓고 보면 S라인은 다시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한 달 반 7월 초가 되게 되면 이 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주식을 볼 때는 짧으면 2주 길게는 6주 정도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1년이 짧듯이 생각보다 실적 발표도 짧아요. 세 달에 한 번 실적 발표인데 가만히 보면 실적 발표를 한 달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달 실적 발표하고 한 달 쉬면 또 실적이에요. 그럼 저는 시 같은 경우 지원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는 관점을 조금 보셔도 되고 얘가 잡혀야 다른 애들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장 올라가면서 이 틈 선물의 가격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앨범 말 주가를 보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쯤 선물의 가격도 20위안까지 확추하다가 조금 18만 위안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이 약간 눌림의 찬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빌리는데 삼성전기에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죠. 5월 중순 이후 가장 핫한 섹터를 뽑으라면 전 단연 삼성전기 H노트를 뽑습니다. 바로 반도체 기판인데 삼성전기가 일주일 동안에 60%가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LG노텍도 거의 오늘은 좀 빠졌는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해가지고 LG노텍인데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MLCC 1위 업체 무라타의 주가도 많이 폭등을 있었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젠슨왕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젠슨왕 특유의 그 프리젠테이션 수요는 넘쳐나고 AI 이상 없다죠. 그럼 AI가 이상 없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7세대 HPM 예를 들어서 베라루빈도 마찬가지고 8세대가 페이만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반도체 하이스케일 그니까 하이프 스케일러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의 크기도 커지고 용량도 커지고 대면적도 커지니까 대면적이 커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반대기가 커진 거잖아요. 뒷판에 반대가 커졌단 말은 여기 들어가는 콘덴서의 양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MLCC가 길렀어요. 말이 길렸어 MLCC지. 그거 마지막 글자가 C가 콘덴서잖아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콘덴서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콘덴서도 그걸 못 따라가요. 실례로 지난주 이야기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 제가 다 올라가서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주가는 빠지만은 그동안 삼성 아닌 강했던 이유는 이게 엔비디아가 지난 5월 중순에 새로운 서브렉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서브렉의 원가가 대략적으로 거의 아마 그죠.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배가 올랐어요. 서브렉 하나가 2만 이따밖에 생겼는데 배가 올라대. 가격이 100억대까지 50억 정도 하다가 근데 100억대 정도 올랐는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뭐였냐면은 메모리 가격의 폭등한 영향이었거든. 400%가 올랐거든요. 자, 그런 관점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세션 서브릭도 추가하고 이제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대면지 커지기 때문에 MLCC 부분에 대한 슈티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마침 아까 제가 런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무려 그 76번째를 달하는 76년이 된 미국에서 열리는 반도체 후공진 패키지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에요. 그 컨퍼런스의 주인이 누구나? 그게 바로 인텔이에요. 인텔 AMD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캐피 패키지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는 압도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도택은 좀 후발주자고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 정도의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살펴봐 주셨는데 6월을 앞두고 신규 자금 1천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함께 하고 있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편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저라면 삼성 하이닉스는 오히려 50% 미만을 살 것 같아요. 안 사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요. 5월선에 붙어대사 주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선 조심스럽게 아까 봤던 대로 조선을 조금 한 30에서 40%까지 좀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종이도 되고 한옥이도 되는 거고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까지 합치게 된다면 차라리 이번에는 반도체 30 그다음에 나머인가요? 70이죠. 너무 헷갈리나? 그럼 좀 이렇게 하죠. 반도체 40, 조선 30, 2차 전지 30.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